자, 영원 12곡입니다. 영원 12곡. 자, 요거 적어주시고요. 자, 삼수부터 볼게요. 삼수. 구워보니 천신녹수, 올려보니 만척다네. 자, 슬러시 해주시고. 무슨 관계야? 혁도. 이거 무슨 관계야? 두 문장의 문장 구성이 대구 관계지. 대구. 자, 대구란 말이야. 대구. 대구 하면 뭐야? 대구 하면 뭐야? 자, 대구 관계면 유사 관계 아니면 대조 관계로 봐야 돼. 고전 시가에서 대구 관계는 맞지? 유사 관계, 두 구절 간의 유사한 의미의 반복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대조. 둘 중에 하나로 때려박아야 된다고. 무조건. 자, 구어보니 천신녹수.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올려다 보니 만척다네. 이 둘 중에 하나는 단어 설명이 되어 있을 거야. 반드시. 맞지? 올려다 보니 만척다네는 절벽이란 뜻이야. 내려다 보니 푸른 물이고, 맞지? 푸른 물. 바닷물이겠지. 자, 올려다 보니 어때? 만척이나 되는 끝없는 절벽. 즉 뭐야? 자연의 풍경을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자연의 풍경을 나열해주고 있는 거야. 단순하게 해석하면 돼. 자, 단에는 꽃이 피고, 녹수, 푸른 물에는 백구가 나니. 자, 여전히 자,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지. 자, 붉은 꽃이 피고 백구가 나니 하능 개워 하느라.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대표적으로 하능이라는 것은 한가로운 가운데 느껴지는 흥취란 뜻이야. 긍정적 정서로 보면 돼. 알겠어? 한가롭고 긍정적인 정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사수에서 포인트는 무리에는 날개짓 하는 새, 바라보고 있는 대상, 정자에는 흰머리의 늙은이. 갑자기 늙은이 나왔어. 누구야? 늙은이 갑자기 누구나? 할아버지야? 화자를 의미해. 화자. 화자를 의미해. 보통 고전 시가에서 객, 늙은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오케이? 자, 특신코 다정하니 우리 둘뿐이로구나. 맞지? 새하고 뭐가 되는 거야? 무라일체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지. 이제 날 찾을 리 없이 너와 함께 늙으리라. 뭐 별로 특별한 구조는 없어요. 맞죠? 자, 연하로 집을 삼고 구로로 벗을 삼아 팔 베고 물 마시면서 방구정에 누웠으니 세상의 부귀공명은 무엇으로 여기는 거? 그렇지. 세상의 부귀공명은 헌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화자의 자세. 속세에 대한 태도도 나타나고 있네. 오케이? 자, 맑으나 자, 칠수. 자, 여기서 칠수 종작만 해석을 해줄게. 맑으나 맑은 창랑파의 태의 연잎을 태웠는데, 자, 여기선 신선들이 타는 배를 자, 태의 연잎이라고 해. 신선들이 타는 배를 띄웠다라는 것은 자기가 신선과 같은 지금 풍류를 누리고 있다라는 인식이야. 오케이? 타경과 한곡주에 잠든 나를 깨우거든. 스스로 이제 자연을 가끈히 씻으며 부른 노래는 이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자야, 가상의 청자 설정. 청탁 자취를 나는 몰라 하노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깨끗하고 더러운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나는 몰라 하노라는, 나는 자연과 속세 중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라는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왜? 자기의 삶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 맞지? 자, 어느 것을 택할지 나는 몰라 하노라 라는 것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속세와 자연 사이의 갈등을 갈등을 느끼고 있는 화자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갈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속세와 자연 중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걸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맞지? 이미 무조건 화자는 자연을 택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속세가 좋은지 자연이 좋은지에 대해서 굳이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자기 마음속으로는 자연이 더 좋아. 근데 굳이
속세와 자연 중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굳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굳이. 맞아?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근데 자기의 삶을 봐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 그렇다면 뭐야? 속마음으로는 당연히 자연 친화적인 삶이지. 자, 일반 청음이 자연 친화적인 정서니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수하고 십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문 수양의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뭐 광풍제월이라든지 운영청광, 그리고 입종이 행대도,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 그 맑은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을 하는 자, 그런 자세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위무는 세모 해주시고, 위무는 세모. 자, 이 밖에 북이빈천 위무인들 마음이 동요하냐. 이 구절은 바로 뭐냐면 북이빈천, 북이하고 가난함, 즉 뭐야? 물질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야. 맞지? 이런 물질적인 것에 힘에 마음이 동하겠느냐라는 것은 물질적인 힘에 어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서리법이야. 알겠어? 자, 이러한 부귀와 빈천이라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주는 힘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렇게만 잘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뭐 대장부. 그렇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올바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대장부. 이런 게 태토남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11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청산과 유수는 긍정적인 대상으로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변화가 없는 속성. 자, 불변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속성은 자, 끝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변화가 없다라는 속성은 자, 무슨 속성? 그렇지. 변함없는 무슨 수양의 태도? 무슨 수양의 태도? 변하지 않는 자연처럼, 이렇게 꾸준한 자연의 모습처럼. 그렇지. 우리 인간들도 학문 수양을 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연이 이렇게 끝없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흐르는 물이 밤낮 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런 루틴들. 공부에서도 루틴이 제일 중요하죠.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해. 제꼈다가. 이래버리면 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나 다 이틀이나 3일은 열심히 해. 근데 4일, 5일, 6일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힘든 거야. 맞지?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면 될까요? 돼요! 돼! 돼. 그냥 계산하지 말고 때려 박아. 알겠어? 지금 이미 늦었어.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그냥 때려 박는 거야. 알겠어? 끝날 때까지 때려 박으세요. 알겠죠? 자, 우리도 그치지 마라. 산수같이 하오리라. 우리도 여기서 산수같이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처럼 변함없이 학문 수양을 하자. 뭐 이런 때들. 알겠어? 자, 여기서 춘수는 연못에 가득하고 하오는 봉우리에 가득 떠있네. 자, 봄, 춘수 밑에다가 봄 적어주시고, 자, 하오는 어때? 여름 적어주시고, 추월은 가을 적어주시고, 동령, 이거는 겨울 적어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느껴지는 사시강, 사계절의 흥은 자, 사람과 한 가지인가 하노라 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맞지? 무라일체의 정서를 보여주며 마무리하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는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사계절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그 특징, 이 특징이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인 거야. 오케이? 뭐 무난하죠? 맞죠? 막 S급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몽천요.
자, 몽천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리 수업이니까 한번 다시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꿈속에서 하늘에 오르는 노래, 윤선도. 자, 봐봐. 윤선도의 이 작품은 유배를 소재로 한, 자, 유배를 소재로 한 시조라고 볼 수가 있어. 유배를 소재로 한 시조. 유배를 소재로 한 시조. 자, 유배를 소재로 한 시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적강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 적강을 소재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송민곡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뒤에 송민곡 수록되어 있거든. 송민곡이랑 같은 패턴이다. 아, 적강 패턴 이거야. 봐봐. 천상계의 공간과 자, 지상계의 공간을 상정을 해놓고 자, 각각 대응이 되는 거지. 천상계, 즉 뭐야? 하늘에서 옥황을 모시던 선녀가 이제 죄를 짓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맞지? 실제 이 지상계 이게 이제 보조관념이고 이게 원관념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실제 이러한 식의 의미 패턴은 자, 어떤 거와 대응이 되느냐? 즉 수도 한양에서 임금을 모시던 신하, 이 신하는 즉 화자지, 화자. 윤선도야, 선도형. 윤선도. 자, 윤선도는 이제 중종의 스승이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종이 왕이 올랐을 때 윤선도에게 파격적인 인사가 부여됐거든. 맞아? 아무래도 자기 어렸을 때 가르쳐줬던 선생님이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뭐 승진시키진 않았겠지. 맞아? 팔은 안으로 굽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님 막 그 직위를 막 벼슬자리를 높게 주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한 거야. 맞지?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말미에 정치지 당해가지고 유배지에 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그렇지. 유배지에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됐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화자가 있는 공간과 임금이 계신 공간에 무엇이 존재해? 물리적 거리감이 존재하잖아. 이 물리적 거리감이 존재하는데 이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엇이 작용되고 있다? 이 꿈이라는 매개체가 작용하고 있다. 이 꿈을 통해 가지고 화자는 어때? 보고 싶었던 임금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야. 뭐 충성심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왜? 잘렸어? 약간만 줌아웃 살짝 해줄래? 살짝만. 여기만. 그렇지. 도혁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슨 방향이 틀려? 그렇지, 도혁아. 그렇지. 섬세한 컨트롤. 그렇지. 원래 도혁 같은 애들이 되게 섬세해. 맞지? 전혀 몰랐던 표정.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나도 말하고 나서 좀 어이가 없었다. 맞지? 자, 생실원과 꾸미론과 백옥경에 올라가니 옥황상제의 궁절.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겠어? 백옥경. 그렇지. 임금이 계신 한양을 의미하겠지. 한양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대조법이 나타나고 있지. 임금은 방귀시나 신선들이 꺼리는구나. 말씀드렸듯이 화자는 어때? 무사람들이 참소로 인해서 유배지에 오게 된 상황인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연 속에서의 삶을 자기의 본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맞지? 사실 자연 속에서의 삶인데 이거는 유배지에서의 삶이지. 아니, 유배지가 곧 자연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유배지가 약간 좀 그 산속 깊은 곳 짱 박혀 있는 공간 아니면 도서 산간 지역 뭐 이런 데가 유배지였기 때문에 결국 유배지에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자연 친화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자연 속에서의 삶, 즉 유배지에서의 삶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맞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어. 맞지? 문장 구조가 이제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종장의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종장에서의 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중심으로 보면 돼. 여기서는 유배지에서의 삶, 즉 자연 속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운명론적인 태도. 운명론이라고 적어줘. 운명론. 자, 운명론적인 태도. 자, 그 다음에 이수의 종장은 어때? 그렇지. 이수의 종장은 백성들을 걱정하는, 맞죠? 위정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위정자. 위정자는 정치인이야. 정치인. 맞아? 백성들이 생각하는 위정자, 즉 정치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맞지? 그러니까 화자는 자기도 자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백성을 걱정하는 그런 위정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자, 그리고 삼수.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내게 내었는고, 무슨 기술로 무슨 기술로 기워내겠는가라는 것은 지금 생각했을 때 화자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막 분당 정치니 뭐니 해가지고 당파 싸움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 자, 백옥루 중수할 때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내었는고, 장인바치. 자, 이것은 바로 나라를 구할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를 의미해. 신하. 오케이? 나라를 구할 신하를 의미해. 자, 어떠한 신하들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겠는가? 이런 것들을 옥황상제께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못 이루고서 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자, 우국지정의 정서. 자, 우국지정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아, 생각해보니까 국치비가 빼먹은 건. 자, 비가 있냐, 여기 뒤에? 넘겨봐. 비가 있어? 아, 지금 생각났네. 지금 비가 안 넣은 것 같은데? 없지? 맞지? 안 넣은 것 같아. 나 지금 생각났어. 아, 지금 그 우국지정 하다가 지금 생각났어. 아, 이정환에 비가를 안 넣었네, 생각해보니까. 아씨, 안 하긴 찜찜한데. 하긴 해야겠다. 다음 주에 해야겠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박선장의 오륜가. 이거는 좀 나오기가 힘들어요. 오류는. 삼강 오류는 좀 나오기 힘들어요. 자, 내용이 너무 심플하고 이래서 나오기 힘들어요. 자,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사우가. 사우. 4명의 벗이야. 4명의 벗. 4명의 벗인데, 자, 첫 번째 친구를 소개해 줄게. 바로 소나무야. 솔. 은솔이 어디 갔어? 은솔이 병원 갔구나. 자, 바위에 그 솟아나 있는 소나무가 느면한 것이 반가운데요. 자, 보시면 각 수마다, 맞지? 자기가 긍정하는 자연물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 속성을 밝히고 예찬을 하고 있는 작품이야. 오케이? 되게 심플하지? 심플하고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작년에 이 호야곡이란, 조존성의 호야곡이라는 4수짜리 연시조가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구성이 이거랑 비슷해. 되게 심플한 형식의 연시조가 작년 9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도 내용이 심플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풍상은 세모해 주시고, 풍상 바람과 서리. 자, 시련을 겪고도 여위는 줄 전혀 없다. 그렇지. 자, 자기가 소나무를 예찬하는 이유야. 그것은 바로 이 풍상이라는 시련과 고난에도 끄떡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자연물을 예찬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정서와 내가 그 정서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 여기서 별표. 사오가에서 핵심은 일수의 종장이야. 맞지? 일수의 종장 해석 잘해야 돼.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을 모르느냐라는 것은, 너는 어떤 계기로 지조와 절개로 상징이 되는 봄빛, 즉 긍정적인 마음을 얻어서 그것이 고칠 줄 모르냐, 변할 줄 모르냐, 어떠한 계기로 그러한 변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돼서 그것을 고칠 줄 모르느냐,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인식인 거야. 맞지? 자, 종장 해석을 잘해야 돼. 오케이?
자, 두 번째어는 바로 국화. 국화지, 국화. 내 두 번째 친구를 소개할게. 두 번째 친구도 바로 국화야.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이야. 엄상이라는 이 실현과 고난에도 어때? 자기 색깔을 잊어버리지 않고 향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치 굳게 피어있는 이 자연물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 거야.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춘광을 마다하고 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봄빛을 마다하고 왜 이렇게 찬서리에 피었느냐라는 것은 국화가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속성이지. 보통의 꽃들은 어때? 보통의 꽃들은 이런 따뜻한 기운의 그 힘을 받아 그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잖아. 근데 남들이 다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자 봄빛을 받고는 자기의 몸을 그 자기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만 꽃이 피우는 자 이 국화의 속성을 예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삼수는 바로 매화죠. 매화. 맞지? 꽃은 많지만 매화를 심은 이유는 자, 눈 속에 꽃이 피어. 여기서 눈은 이게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얘도 또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지주와 절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어? 자, 그 다음에 사수 같은 경우에는 백설이 잦은 날에 자, 백설 세모 백설이 잦은 날에 대나무를 보려 창을 여니 온갖 꽃은 간되었고 대숲이 푸르러 새라. 그렇지. 여기서는 이 백설의 이미지하고 이 대나무 숲의 푸르름이 서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네. 색채 대비. 맞아? 어찌하여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 하느냐. 그렇지. 야, 이렇게 추운 상황에서도 대나무는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때?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1, 2, 3, 4수의 구조가 비슷해. 맞지? 자기가 예찬하는 4개의 자연물들을 각각 언급을 하고 그 자연물들은 자, 이렇게 추위,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추위를 의미하는 자,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속성을, 자기의 본질, 빛깔, 향기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피어있는 그 강인한 속성에 주목을 하며 대상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우국. 자, 우국가. 자, 연시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돼. 맞지? 어찌됐건 간에 연시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되는 이유는 자, 6평 때 원래 연시조가 나왔어야 되는데 연시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9평에는 연시조가 나올 거야. 9평에는 연시조가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야지 이제 수능 때 가사가 나오면서 마무리 되겠지. 6평, 9평 수능 모두 다 가사가 나올 수는 없어. 연시조가 한번 나오긴 해야 돼. 맞아? 그렇기 때문에 6평, 9평 때 연시조를 털어낼 것 같기 때문에 연시조는 자, 다 봐주시긴 해야 돼요. 난도와 상관없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국가 나라를 걱정하는 노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봐봐. 포인트가 되는 부분. 자, 우국가를 감상하실 때 요걸 중심으로 감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감상 포인트는 봐봐. 자, 기본적으로 우국이잖아. 우국. 나라 걱정이잖아. 맞지, 얘들아? 자, 나라를 걱정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 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맞지? 임금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겠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외적에 대한 경계의 태도. 자, 외적에 대한 경계의 태도 나타나겠지. 맞지? 자, 두 번째. 자, 당파 싸움을 일삼는 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비판, 훈계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야, 이 새끼들아 그만 좀 싸워라. 니들 밥그릇만 챙기느라 나라 살림 다 거덜나겠다. 맞지? 제발 좀 나라를 위해서 한 목소리 한 뜻으로 열심히 왕을 보필하자. 나라가 잘 돼야지 그 낙수 효과로서 너희들도 어때? 옷밥을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허전의 고공가라는 가사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집안이 잘 돼야지 그 집안 구성원들이 존귀하게 될 수가 있다. 뭐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임금에 대한 연군 지정.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연군 지정 플러스 염려의 마음.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과 염려의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요. 염려라는 것은 바로 뭐야? 지금 이 당파 싸움으로 정신없고 어지러운 이 조선 시국에 임금이 걱정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한 임금의 심정까지도 걱정하는 진정한 충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자, 포인트가 되는 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만한 구절은, 자, 어려울 만한 구절들을 내가 체크할게요. 자, 이수 체크해 보시고. 자, 곽자의 이광필. 이 아저씨들은 누구냐? 충신들이에요, 충신. 오케이? 자, 충신들 의미해. 자, 중국 당나라 위기 상황에서 그 당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그런 충신들을 의미해. 충신들. 맞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중장에서 종장 이어갈 때, 이 몸이 부재론들로 알이 없어 하노라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인식인데, 나는 이 중국의 충신들처럼, 맞지?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구해낼 만한 재주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신이 재주가 없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맞지? 안타까워하고 있는. 맞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큰 화를 그렇게 입지 않았을 텐데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를 그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좀 자책, 안타까움 뭐 이러한 정서라고 볼 수가 있어. 자책, 안타까움, 자족까지 가면 안 돼. 자족까지 가면 안 돼. 오케이? 자, 이 원수 못내 갚을까 칼망. 그렇지. 임진왜란 직후. 맞지? 이 외적들에게 막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 자, 사수는 이제 탄식이야, 탄식. 맞지? 탄식이 메인의 정서고 넘어오자. 자, 오수 볼게요, 오수. 자, 도적이 오면은, 자, 이거는 그 가정적 진술로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별표를 박아놨지. 해석이 까다로우니까 별표 박아놓은 거야. 도적이 온다면 누가 맞겠느냐? 그것은 오지 않아도 알 것이다. 오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적이 온다면 누가 맞겠느냐? 오지 않아도 알겠구나. 즉 도적을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상황적 맥락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어때? 자, 나라가 지금 어때? 지금 탄탄하고 안정적인 상황이야? 아니지. 지금 불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적이 쳐들어오면 어때? 빈집털이 당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빈집털이다. 야, 도적이 오면 누가 막겠느냐? 아, 오지 않아도 않겠구나.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막을 사람이 없음. 맞지? 나라가 개판이라는 거야. 왜 우국가를 썼는지를 생각을 해봐. 위기니까 그 위기의식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노래를 쓴 거야. 맞지? 나라가 태평하고 안정적이면 우국가를 왜 써? 맞아? 지금 임진왜란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다시 이러한 전쟁이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도적이 또 오면은 또 털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당파 싸움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320조 우리나라를 의미해. 우리나라에 누가 힘써 이 도적을 막겠느냐. 아무리 내가 나라 상황을 걱정한들 이 인심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이지. 자, 태조 이성계도 나오고 있죠. 자,
자, 우유가 하나 더 적어야 되네요. 자, 백성들에 대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 맞죠? 특히나, 자, 요 수를 보면은, 요 11수를 보면 여러분, 맞지? 지금 나라에 이러한 세금을 내고, 맞죠? 세금을 이제 이렇게 강제로 내야 되는, 나라에 세금 내느라 먹고 살기 힘든, 자,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어. 맞지? 이러한 백성들을 좀 임금께서 살펴주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아니? 자, 그리고 이제 이 12수의 내용은,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는 부귀공명은, 맞지? 부정적인 그 대상이라 볼 수 있어. 화자는 이제 부귀공명. 이 조정에서 사람들이 당파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러한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 부귀공명을 누리기 위한, 자, 그런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귀공명, 자, 이것도 이제 당파 싸움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에 당파 싸움을 하는 목적이 부귀공명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귀공명은 좀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자, 나라를 위한 걱정을 좀 중요하게 여겨라 이 새끼들아, 뭐 이러고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뭐 이런 내용이죠. 맞나요? 자, 힘싸움은 싸움, 나라를 위한 싸움인가? 자, 옷밥도 세모. 이것도 이제 부귀공명과 같은 거야. 맞지? 지금 싸우는 것도 이제 부귀공명,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야. 밥그릇 싸움. 오케이? 자, 밥그릇 싸움이 지금 끊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14수 별표 쳐주시고, 자, 대구법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저쪽이 그르다고 하고 저쪽은 이쪽이 그르다고 하네. 무슨 상황? 당파 싸움이야. 맞아? 두 당파가 서로가 서로의 편이 서로 어때? 잘못됐다고. 맞지? 야, 니들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지금 패싸움하고 있는, 당파 싸움하고 있는, 자,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맨날 하는 게 싸움질이구나. 자, 여기서 고립무조 별표. 누구를 의미한다? 그렇지. 이 고립무조. 고립되어 있는 새야. 맞아? 고립되어 있는 새. 누구야? 바로 임금이야. 이 가운데 오도 가도 할 데 없이, 오도 가도 갈 데 없이, 맞아? 고립되어 있는 대상은 누구다? 임금님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건 임금님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 자, 임금에 대한 걱정, 염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이 좀 까다로우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고, 몇 수냐면 여러분들 19수 있죠. 19수. 19수 해석이 좀 까다로우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20수 별표. 어와 가사롭도다. 인간사가 가사롭도다. 자, 뭐 없이 궁굴어 시비를 아니하는가. 자, 뭐가 나지도 않은 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는가. 자, 해석이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비를 따진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야. 맞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는, 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는 뭐가 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뭐가 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각 그 당파에서 주장을 하는, 자, 당파 싸움에서 각 당파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에 정치라는 것이 대의적인 명분이 뭐야?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그런 큰 대의적인 명분 하에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거겠지. 맞아? 근데 얘네들은 각자 지금 당파 싸움을 하는 이제 그 관리들은 이런 큰 대의적인 명분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싸움질만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나 공도를 지켜 모나본들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서 봐봐. 공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뭐가 난들 어떠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결국에 이게 해석하기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내가 결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어. 자, 당시 분당 정치는 공도, 나라를 위한 바른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식의 옷밥만 다투는 싸움이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적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표면적으로는 조금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이거는 결과적인 해석을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요거. 25수 별표. 25수 별표. 자, 이거. 자, 초장의 해석 핵심이야. 싸움에 시비만 하고 공도 시비는 아니하는구나. 그렇지. 쓸데없는 싸움에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오케이? 공도 시비. 올바른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는다. 라는 거야. 이해했어? 초장 해석만 잘하면 돼. 지금 붕당 정치, 지금 당파 싸움을 하는 이제 이런 새끼들은 쓸데없는 싸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태도를 막 첨예하게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자, 올바른 것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초장 해석 잘해.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을까? 개탄하고 있죠. 자, 수화도군 깊고 더운 한이 날로 깊어 가늠해라. 그렇지. 물과 불보다 깊은 더운 환은 근심이야. 불보다 더 깊은 근심이 더욱 깊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 걱정을 하는 화자의 마음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화전가. 자, 화전가는 리얼 한 줄 정리 가능함. 화전가. 화전. 자, 꽃놀이야, 꽃놀이. 자, 꽃놀이 하는 노래인데 누가 꽃놀이 갔을까? 양반들이? 누가? 여성들이. 맞지, 꽃놀이. 자, 이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꽃놀이를 가면서 불렀던 노래란 뜻이거든. 맞지? 자, 이건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자, 조선시대 여인들 지금처럼 자유로웠다? 아니면 좀 운신의 폭이 제약되어 있었다? 당연히 후자겠지. 맞니? 보통 결혼을 한 부녀자, 아녀자들은 집에서 이제 밖을 거의 잘 나가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약간 좀 특별한 날에는 그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녀자들끼리 모여서 외출을 하곤 했어. 그 특별한 날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뭐 임금이 생일이다, 뭐 임금 아버지가 환갑이다, 뭐 이런 식의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는 이 부녀자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뒷산에 가가지고 꽃놀이하고 놀았단 말이야. 꽃놀이하고 노는 거는 딴 거 없어. 꽃놀이하고 노는 것은 이제 뭐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옷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거야. 맞지? 특히나 이제 음식을 먹는 것들 중에 꽃을 붙여 먹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 나들이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 꽃을 붙여 먹는 그 화전을 구워 먹는 것들이 이 여성들의 외출의 가장 시그니처 행위가 되게 됨으로써 이러한 행위 자체를 화전가라는 형태의 노래로 이제 전승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꽃놀이 전체에서 이 꽃놀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체 행위들 중에서 이 화전, 꽃을 전으로 붙여먹는 그 행위 자체가 이 꽃놀이 자체의 어떠한 시그니처 행위가 됐기 때문에 화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노래로 전승이 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노래는 화전가인데 이 화전가라는 형태의 노래가 상당히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십 가지가 있어. 지역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봐봐. 기본적으로 이제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정서가 어떻겠어? 정서가 즐겁겠죠. 맞아? 맨날 집에서 짱 박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외출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겠지. 맞지?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어때? 임금님이 환갑이 된 기념으로 나라의 약간 경사일이 지정이 된 거야. 임금이 환갑 기념으로 나라가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인들도 모여가지고 어때? 우리도 이렇게 좋은 날 외출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맞죠? 이렇게 좋은 해 이때가 어느 해냐? 불암불여 참춘이라 라면서 꽃놀이 가기 좋은 계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꽃놀이를 가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거 뭐 화전놀이의 과정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맞죠? 화전놀이의 과정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전놀이에 가기 위해서 이제 서로 준비하고 연락하고 모여가지고 어때? 화장도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맞죠? 자, 그러다가 이제 뒷산으로 가요. 뒷산으로 가가지고 이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 꽃놀이를 하죠. 보면은 이제 힘들게 올라가는 장면도 있고 그러고 자, 보면 이제 꽃놀이 장소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음식들 냄비, 식용유, 뭐 밀가루 다 꺼내놓고 이제 전 부쳐 먹을 준비 쭉 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화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화체 별표 쳐주시고 자, 대화체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뭐 여튼지간에 이렇게 쭉 보다가 자, 봐봐. 여기서부터 보자. 자, 60행부터 보자. 흥대로 놀려고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은 자연의 경관에 취한 사람들이야. 실제로 이제 술 먹고 취했다는 게 아니라. 자,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그렇지. 1년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스페셜한 외출인 거야. 얼마나 아쉽겠어. 맞지? 자, 아마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그렇지. 장소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이 꽃놀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와세풍 하거들랑 나라 안에 또 이러한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 창안백발 흩날리고 늙어서 백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 고향산천 찾아오면 실제로 고향을 떠났던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고향산천을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고향을 찾아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를 이 공간에 다시 오겠다라는 그 심정을 밝히고 있는 자,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54행 별표 하나 쳐주시고 54, 55행 별표 쳐주시고 자, 이게 화전노래에서 이제 화전노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외출을 통해 가지고 이 귀중 여인들은 어때?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다 푸는 맞지? 자, 푸는 자, 그런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흉금이 상연하고 라는 것은 여기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기 문제 제시한 다음에 맞지? 오히려 이 귀중 여인들의 한과 스트레스가 더 심화되고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게 아니야. 이 작품은 깔끔하게 이제 평상시에는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성들이 이러한 꽃놀이, 봄놀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마음속에 쌓였던 이 스트레스를 싹 푸는 자, 수단으로 이 그 꽃놀이를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 외에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표면상 그대로 해석된 표면상 그대로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산중잡곡. 자, 내용이 심플한데 잘 보자. 산중잡곡. 산중잡곡은 총 40, 이거 몇 수냐? 몇 수로 되어 있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자, 봐봐. 산중잡곡. 자, 기본적으로 자연친화하고 그리고 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 자연친화 플러스 탄로. 그러니까 자연친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묘사되고 있는 자연물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할 것 같아. 맞지? 자, 이것도 이제 수로에서
자,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 화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마치 기행가사처럼. 자, 탈로가는 뭐냐면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 노래야.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 노래. 맞지? 응.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맞아? 이 젊은이들아, 이 새끼들아, 니들도 금방 늙는다. 늙은이들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죠. 맞나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블랭크 되어 있는 정보만 좀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와룡산 내린 아래 밤무당을 새로 여니. 밤무당은 연못이야. 밤무당은 연못. 자, 와룡산 자락 아래에 연못이 새로 만들어졌더니, 자, 티 없는 거울에 상그림자 잠겼구나. 티 없는 거울. 자, 보조관념 쓰였지. 원관념 뭘까? 원관념. 티 없는 거울은 맥락상 선행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연못을 의미하겠지. 연못. 자, 여기다 연못 적어줘. 연못. 자, 이 몸이 연못을 만든 것은 무엇을? 그렇지. 이 연못에 잠겨있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산 그림자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그것은 바로 뭐야? 무엇을 의미해? 여기서는 산 그림자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는 산 그림자. 됐어? 티 없는 거울은 연못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연못에 담겨있는 산 그림자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 1차적인 해석만 해도 돼. 고전 시간에 1차적인 해석만 잘 하라고. 됐니? 자, 봐봐. 요거는 초장과 중장과 종장만 해석 잘하면 돼. 연못에 물 흐르니 노는 고기 많이 있구나. 그 연못에 물고기 많다는 거야. 솔나무 그늘에 바람이 맑으니 금슬이 여기 있다. 금슬. 검은고와 비파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바람은 촉각적 심상이잖아. 맞지? 바람 부는 것을 무엇으로 전이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바람을 뭘로 전이시켰어? 이 바람이 부는 소리를 검은고랑 비파가 연주되는 소리로 전이시킨 거야. 감각의 전이가 나타난 거야. 감각의 전이. 맞아? 촉각을 뭘로 전이시켰어? 청각으로 전이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람이 부는 것을 마치 비파가 연주되는 마치 그 소리로, 바람 소리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보고 들으니라는 표현이 그래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바람 소리를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인 것처럼 여기는 친화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해됐어? 자, 청각적 심상을 제시한 이유는 바로 뭐? 바람 소리를 금슬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됐니? 금슬이란 표현에서 우리가 들으니라는 표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할아버지 누구? 화자, 시적 화자. 오케이. 나머지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자, 무난한데 제가 포인트가 줬던 부분만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무심하다. 자, 여기서 무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몸이 한가위다 아니 모든 일이 무심하다라는 것은 욕심이 없다라고 적어주면 돼. 자, 무심하다, 욕심이 없다. 오케이? 욕심이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여기서 십수의 아히야 이 부분 있죠. 가정적 청자 설정. 이것은 화자의 풍류를 돋우기 위한 대상. 대상이라고 적어주시고, 실제 청자가 아니에요. 산속에서, 맞죠? 산속에서 그냥 혼자 짱 박혀 있는 노래인데 갑자기 애기가 왜 나와? 맞지? 가상의 청자를 설정함으로써 풍류를 돋우기 위한 수단, 흥취를 돋우기 위한 수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수 종장 별표 쳐주시고, 11수 종장, 아이야 국물을 다려라 벗을 못 기다리겠노라 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친구를 기다리면서 친구와 그냥 술 한잔 하려고 술장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때? 친구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야. 그만큼 자연의 풍경이 어때? 뭐 아름답다라는 거겠지. 맞지? 맞니? 자, 개킹 받죠?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 새끼가 먼저 안주 시켜놓고 먼저 마시고 있는 거야. 맞지? 이럴 거면 왜 만나는 거야? 맞지? 혼자서 집에서 처먹지 그냥. 자, 봅시다. 12수.
여기선 구름을 의인화시킨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구름을 의인화시킨 표현. 자, 구름의 의인화 저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할아버지 나왔죠. 할아버지 화자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적막하다 별표 쳐주시고. 자, 여기서 적막하다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다. 보통 이런 식의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누리고 있는 작품들에서 화자의 모습을 적막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식의 정서로 몰아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런 해석지는 틀린 거야. 알겠어? 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지 쓸쓸한 정서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란 점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수에서는 자문자답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수의 하라비는 어때? 고사 속의 할아버지야.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은 아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하라비도 마찬가지로 어때? 화자가 아니라 은거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집단인데, 맞지? 화자처럼 이렇게 그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맞죠? 자, 17수 별표 2개. 산 및 샘에서 귀를 씻으니 인간사를 어찌 듣고. 자, 인간사를 어찌 듣고라는 말은 그런 거야. 자, 화자는 이렇게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속세의 일을 알 리가 있다 없다. 속세의 일을 알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사를 내가 어찌 듣겠느냐라는 것은 속세의 일을 나는 관심 끊고 살아가기 때문에 속세의 일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야. 내가 아는 건 바로 뭐다? 강가소를 벗삼으니 세안심사는 내가 안다. 인간사는 내가 모르지만 세안심사, 즉 이 겨울추위 속 마음이라는 건데, 겨울추위 속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자연의 마음은 내가 알지만 인간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의 자연의 마음은 아는데 인간들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거야. 자, 하물며 늦은 공업은 자연 속에 묻혀놓으라라는 것은, 자 봐봐, 이 산중 작곡이 출제된다면 이건 100% 출제될 만한 구절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물며 늦은 공업이라는 것은, 맞지? 나의 업적이야. 나의 인생의 업적. 나의 인생의 업적이, 자, 자연 속에 묻혔다라는 것은 자연 때문에 내 인생의 업적이 묻혔다. 왠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나의 인생의 업적이 자연 속에서 묻혔다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극대화한 표현이라는 거 꼭 반드시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자, 딱 보니까 17수가 나올만 해 보이더라고. 맞지? 18수. 18수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맞죠? 좀 특이하죠? 18수 체크 한번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9수는 자 무난하고, 20수 무난하고, 21수 이거는 별표 한번 쳐주시고, 자,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자, 왜냐면 공명도 있고 지내고 저마다 따르리도 많고 많은데, 그러니까 이 세속적 성공을 의미하는 공명과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세상에. 맞지? 근데 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는 즐거움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얻는 즐거움이 더 끝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주의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통장에 돈이 없네? 앞으로 채울 일만 남았잖아. 뭐 이런 식의 원형적 사고를 보여주는 거야. 맞지? 돈이 하나도 없네? 앞으로 돈이 많을 일만 남았잖아.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별표 쳐주시고, 자, 본성이 무식하여 아무 일도 다 모르니 동서를 어찌하며 남북인들 다 알려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이 무지는 지식 차원이 아니야. 알겠어? 지식 차원의 무지가 아니라, 자, 이거 세상에 대한 무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내가 세상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무지가 무식이 아니라, 맞지? 자, 부귀와 공명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줘야 돼. 23수. 시간 짧다. 인생은 유한하다. 놀자. 뭐 욜로족이죠. 욜로족. 오케이. 자, 나머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무난합니다. 뒷부분은 이제 탈로가인데 탈로가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자 40수는 갑자기 이제 해탈한 거야. 맞지? 해탈한 거야. 갑자기 막 정신 나온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늙으면 한탄하는 부분들 쭉 뒤에 나오는데, 뭐 제가 해석을 안 넣어 놓은 거는 그렇게 크게 출제 포인트가 없어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상탄 있죠, 선상탄. 자, 선상탄은 S입니다, S. 자, 선상탄 S 해주시고. 자, 선상탄 감상하실 때 옆에다 적어주세요. 선상탄. 선상탄은 자, 두 가지 주목해주면서 읽으면 돼. 첫 번째, 실제와 상상. 그러니까 실제 상황하고 화자가 머릿속으로 하는 상상,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배 위에서 탄식하는 거거든. 배 위에서 탄식하는 거야. 아씨, 배 누가 만들었냐 하면서. 배 없었으면 이 그 오랑캐 새끼들 안 쳐들어왔을 텐데 배 누가 만들었냐 하면서 배를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고사 속 인물들이 언급이 돼. 그러면서 걔네들은 막 비난하는 거야. 왜 배를 만들어가지고, 진시황 이 새끼는 왜 불로장생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보낸 사람들이 왜 그 이 외적들의 조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맞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MBTI가 N이 한 100도 아니야. 한 200, 300 되는 사람이야. 맞아. 자, 그래서 실제 화자가 지금 그 실제 부분과 황상 부분을 구분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정서인데, 자, 이 정서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외적들에 대한 비분관계. 자, 외적들에 대한 비분관계, 그리고 나라에 대한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소망의 태도. 맞지? 객체를 잘 구분하신 다음에 그 객체에서 발현되는 정서를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할게. 그 다음에 대조. 과거하고 현재를 대조하고 있거든. 자, 과거는 한가롭게 자연 속에서 화자는 풍류를 즐기던, 자, 그런 자연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어. 하지만 현재는 어때? 현재는 전쟁의 긴장감이 느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배라는 것도 원래 과거에는 어때? 그냥 고기잡이용, 즉 풍류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어때?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메인인데, 여기서 함정은 이제 많이 이렇게들 나와. 과거의 자연에서 풍류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마치 현재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든지, 맞아? 현재 느끼고 있는 이것을 과거의 것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바꿀 수가 있어. 됐니? 자, 그래서 선상탄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언급했던 그 중심을 해서 이건 공부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인계탄은 안 낼 거예요. 인계탄은 안 낼 건데 시간 나면은 한번 보세요. 인계탄은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인계탄은 A 적어주세요. A.
자, 그 다음에 정철의 송민곡 S. 자, 정철의 송민곡 무조건 낼 겁니다. 송민곡 공부해 오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잠녕 민정부터 해가지고 한시들은 싹 다 B야. 한시들은 안 나와. 한시들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너희들 안 보고 그냥 아예 안 보고 넘어가면 찜찜할까봐 그냥 넣어놓기만 한 거야. 알겠어? 꺼.